몸에서 칼슘 빼내가는 의외의 이 음식이 뭔지를 그리고 골다공증과 콜라겐, 여러분들이 이제 몸에서 암이 좀 없어지고 나면 콜라겐, 어떤 콜라겐이 좋은지, 젊어지고 싶다고 살이 빠져가지고 쭈글쭈글해지신다고 막 그러시는데, 예, 그 어떤 콜라겐 주사보다 훨씬 좋은 그런 음식이 뭐고, 오히려 골다공증과 노화를 촉진시키는 이 음식이 뭔지를 이번 시간에 잘 깨달으셔서 뼈까지 전이 되는 걸 멈추셔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이 골격 프레임이 튼튼해지셔야 되겠죠.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세기 동안 영양학계에서 주요 연구 주제가 과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의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암 환자들의 체질이 산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pH가 알카리화되면 그 어떤 알카리성 환경에서는 제가 그저께 우리 제프리 선생님 있을 때 원어로 그대로 읽어 달라고 했던 것처럼 알카라인 환경에서는 절대로 암세포가 재발되거나 전이되지 않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그 어떤 병도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오토 월버그 박사의 이 세포 생리학 박사 월버그 박사의 이론에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암 전문가들은 암 환자의 산성화된 체질을 pH를 알카리화로 만드는 것에서부터 이 암이 이 동면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고 알카리화 시키는데 이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암이 재발되고 이 전이 되는 것을 멈추실 수가 있어요. 자, 암 동면 상태로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데, 자, 이 몸을 산성화시키는 산성식품이 바로 여러분들이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암에서 체력을 좀 복구하기 위해서 드시던 이 육식이 사실은 여러분의 pH를 산성화시키는 주요 요소인데, 이 몸을 산성화시키는 산성식품 주로 육식이 근본적으로 우리 몸의 뼈를 소변으로 유실시켜서 골다공증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학계 연구 주제입니다. 자, 1920년도부터 여러 실험에서 육식을 하면 소변으로 유실되는 칼슘의 양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들을 이미 의학계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단백뇨로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요. 칼슘, 단백질,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모든 미량원소들이. 자, 그런데 요런 살코기를 먹음으로 매일 칼슘 섭취는 0.01g 증가되는데, 반면에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는 늘어나는데 반면에 칼슘은 몇 배나? 무려 16배나 빠져나가요.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 자, 그보다 앞서서 1912년부터 고기를 먹게 되면 그 육식이 몸을 산성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이렇게 산성화시킨 산을 중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식사하시고 나셔서 상당히 졸리우신 시간이라 좀 잘 집중하시면 여러분 재발 전이를 멈출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고정관념이 이번 시간에 다 그냥 와그르르 무너지실 거예요. 자, 육식을 하면 위산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위궤양 이래서 속이 막 쓰려서 이 허트번, 속이 막 쓰라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제 소화제, 제산제 중화시키기 위해서 제산제나 이 텀스 같은 알약을 사용해서 이 과잉으로 나온 이 산을 중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칼슘이 주 원료인 이 텀스와 같은 약이 산을 중화시키는 중화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고기 먹고 배 떵떵 두드린 다음에 소화제 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 고기와 계란 같은 아미노산에는 황산기가 많아서 곡물이나 콩 종류보다 무려 2배에서 5배나 더 높은 산성식품입니다. 자, 그래서 육식이 우리 몸 안에서 소화 분해되면서 황산기가 만들어지고, 우리 몸은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몸에서 칼슘을 사용해서 중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 어디에 이 저장되어 있는 칼슘을 꺼내서 사용할까요? 자, 그게 이제 중요 이슈겠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뼈의 주요 성분이 뭡니까? 칼슘입니다. 자, 그러면 육식을 계속하게 되면 이 고소변 칼슘은
산성화되어 있는 이 몸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에서 뭘 꺼냈을까요? 칼슘을 뺏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생선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우유와 계란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골다공증 발생 위험률이 증가되는구나 라고 일반인들은 모르시지만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한 26개의 연구에서 미국인의 평균 단백질 섭취량만큼의 단백질을 매일 먹여봤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인들은 고단백 식사를 많이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매일 소변으로 칼슘 50g이 유실된다는 이제 학계의 보고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매일매일 소변으로 칼슘이 50g이 유실된다? 그럼 매년 1.8%인 약 1kg의 뼈 칼슘을 유지하게 돼요. 자, 이거 어마어마하죠. 자, 이 왼쪽 대표를 좀 보시면 이 프로틴을 계속 먹는 양의 단백질을 양과 소변으로 그러니까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이 비율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이 프로틴을 섭취하는 것을 증가하면 할수록 소변으로 유실되는 칼슘의 양이 줄어듭니까? 증가합니까? 증가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산성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 몸이 단백질을 증가하면 할수록 소변에서 칼슘의 양이 줄어들어요? 빠져나가는 게 더 늘어요? 증가되죠. 그러면 우리 몸의 산성화가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뼈의 양이 줄어들까요? 늘어들까요? 줄어들죠. 자, 우리 몸 전체 2파운드의 칼슘이 저장되어 있는데 매일 고기를 먹게 되면 매년 2% 정도의 칼슘이 유출된다는 이 계산이 추측이 되시죠. 자, 그렇게 되면 평생 너무 많은 뼈가 남아나지 않겠죠. 뼈 유실이 너무 많겠죠. 그래서 20세기 말경에 몸을 산성화시키는 음식이 뼈를 녹여 없앤다는 설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단백질이 많은 육식과 뼈의 건강에 관한 연구들을 모두 살펴보면 의심할 수 없는데 이론상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을까? 뭐가? 고기가 산성식품이고 고기를 먹으면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을 사용해서 칼슘을 빼내가니까 뼈의 주요 성분인 칼슘이 유실이 되니까 골다공증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 도표를 보시니까 육식의 프로틴 섭취량을 점점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유리너리 칼슘, 소변에서는 칼슘량이 점점 더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틀림이 없는데 칼슘이 뼈로부터 왔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칼슘이 뼈로부터 왔다는 것이. 자, 요걸 이해하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재발전이가 안 돼요. 뼈로부터 칼슘을 빼내 쓰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서 칼슘을 빼내가는 거냐고요. 자, 이게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을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이 약이 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제 이번에 이걸 이해하시면 이 미스테리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연구가 이 미스테리를 해결합니다. 자원하는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사성 칼슘을 먹였어요. 그 다음에 고단백 육식을 먹게 해봤습니다. 예상대로 소변으로 유실되는 칼슘량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궁금한 건 소변으로 나온 여분의 칼슘이 방사성 칼슘일까? 아니면 방사성이 아닌 칼슘일까? 알아봤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방사성이 아닐 것 같아요? 자, 놀랍게도 여분으로 나온 칼슘은 뭐예요? 뭐예요? 방사성 칼슘이에요. 그 말은 소변으로부터 나온 여분의 칼슘은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이 아니라 자기들이 먹은 음식으로부터 나온 칼슘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이 여러분 몸에서 칼슘을 빼내간다는 거예요. 자, 저들이 방사성 칼슘을 먹은 것이기 때문에 저들의 소변에 여분으로 나온 칼슘은 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뜰살뜰하게 매일 하루에 2개씩 챙겨 먹은 계란과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팍팍 삶아서 드신 수육과 자, 이 먹은 음식에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단백질이 칼슘 흡수를 19%에서 18.4, 약 19%에서 26% 증가시킨 것으로 보여요. 갑자기 이게 단백질
흡수량이 많아지면서 여분의 칼슘이 피에 있게 되니까 자, 이걸 여과시키기 위해서 신장이 갑자기 바빠져요. 와! 이 많은 엑스트라 칼슘을, 이 여분의 칼슘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그래서 신장이 어떻게 하냐면 소변에 갖다 버려요. 이게 단백뇨입니다. 자, 42% 칼슘이 장에서 흡수됐는데 7.7% 실질적으로 상승했고 소변에서는 1.66 중에 1.54가 올라서 소변 중에 나오는 칼슘의 양의 93%가 뼈에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맨날 이 골밀도 주사 맞고 뼈 주사 맞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냐면 이제 유식해지셔야 돼. 어디서 나온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드신 알뜰사뜰하게 뼈밀도를 올리기 위해서 먹었던 동물성 단백질에서 칼슘을 빼내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연구입니다. 저만 흥분하나? 예. 자, 우리는 왜 단백질 섭취가 이 칼슘을 우리 몸에서 계속 빼내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스 데이비 박사나 왓더 헬스 다큐에서 소개되고 있는 많은 암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영양의학의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콜린 캠벨 교수님도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예, 누가 범인이에요? 누가 범인이에요? 지방이 범인이고 콜린 캠벨 그 지방이 범인은 콜텔 에셀스틴 박사고 콜린 캠벨 교수는 누가 범인이래요? 암의 스위치를 켜는 게 뭐였어요? 동물성 단백질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IGF-1과 여러분들이 아주 즐겨 드시는 메띠오닌 수치가 높은 암세포는 뭐에 의존하더라? 뭐에 의존하더라? 정상세포 암세포의 차이점을 알면 여러분이 암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데 암세포는 뭐에 의존하더라? 메띠오닌에 의존하더라. 콩에는 아주 적절한 메띠오닌 비율이 있는데 동물성 단백질과 생선의 메띠오닌 수치가 넘버1이었죠. 그러면 암 환자는 따라서 메띠오닌에 의존해서 암세포가 큰다면 그리고 IGF-1에 의해서 암세포가 큰다면 여러분 식단에 동물성 단백질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IGF-1이나 그리고 생선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메띠오닌 섭취를 왜 제한해야 되는지를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왜 단백질 섭취가 칼슘 유실을 높이는지 알지 못해요. 아마도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위가 위산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자극을 받아서 칼슘이 잘 녹여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나 anyway 어떤 이유에서건 고단백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는 결론을 보셨어요. 프로틴의 섭취량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유리너리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요? 칼슘이 보유가 됩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이제? 자, 다시요. 여기 특이한 연구가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먹은 사람에게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가면 위산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을 빼내가니까 중화제를 먹여볼까 그럼? 중화시키느라 칼슘을 안 빼가게? 그래서 위산을 중화시키는 알카리염을 제공해봤습니다. 중화시킬 산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이제 칼슘을 빼내가지 않겠지. 그런데 이거 반전 드라마예요. 산이 중화되었는데도 소변으로는 더 많은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하.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산성화돼서 여러분의 pH가 극산성 산성화되어 있고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칼슘을 유지시키게 한다는 학설이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만일 우리 몸이 뼈에서 산성을 중화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산성을 중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전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가 콜텔 에셀스틴 박사가 뭘로 환자들을 이 산성화된 체질을 알카리화 시켰냐면 원다이어트로. 예. 바로 알카리 음식으로. 자, 알카리 음식이 우리의 근육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자,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신장 기능이 점점 더 약해지면서 자, 질병의 관문은 뭐죠? 질병의 관문은 뭐예요? 대장이에요? 폐입니까? 위일까요? 예, 간이에요, 간. 간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날마다 밀크시슬을 엉겅퀴 달고 사시는 이유가 뭐예요? 간에 담석이 잘 안 생기려고.
문제는 담석도 담석이지만 신장에서 필트레이션, 여과기가 망가지면 간에서 해독을 못해. 간이 튼튼하려면 따라서 뭐가 같이 부수적으로 튼튼해야 돼요? 신장이 무너지면 신장이 요관을 통해서 방광에 전립선 환자가 신장암 환자가 왜 전립선에 암이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고 연결이 되냐면 왜 그래요? 신장에서 여과를 못 시키면 요관을 따라서 이 결석들이나 이 모든 노폐물들과 담석들이 방광으로 가서 방광염이 거의 다 있어요. 전립선 암 환자들, 신장암 환자들 보면 거의 다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요. 예, 신장이 건강해야 요관을 통해서 걸러지는 것들이 불순물이 잘 걸러져야 신장에서 필터 작용을 잘 해줘야 간도 따라서 튼튼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암 환자분들이 건강하시려면 신장의 결석과 간의 담석이 계속 축적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이 제때제때 신장에서 여과를 잘 시켜서 간에서 해독을 잘해서 결석이나 담석이 계속 축적되지 않아야 될까요? 후자겠죠. 그래서 많은 이 대체의학에서 5단계 해독을 하니까 항암 방사선 수술 안 해도 예, 우리 온몸에 죽으면 대장에서부터 시작되니까 현대인들이 새끼를 먹기만 했지 해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시뻘건하고 입에서 일어나면 어떤 연예인 부부가 헤어졌는데 너무 와이프가 백설공주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키스를 하려고 보니 입에서 화장실 냄새가 나서 그래서 와이프가 점점 안 예뻐 보여서 그래서 헤어졌다 그래서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오지. 대장 폐색 빵 뚫어주면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안 나. 냄새가. 대장이 썩어가면서부터 닥터 다레우프 박사가 현대인들을 보니까 버스를 타는데 온몸이 썩는 냄새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들어오면 들어왔다가 상담 끝나고 나면 문을 다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지만 이게 흉을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현대인들이 저도요. 그래서 매일 장청소 하는 거예요. 세수하는 건 못지않게 장청소에. 그래서 막스거슨 박사가 계속 장청소를 유도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이 대장이 폐색되지 않으니까 차례대로 기생충도 자 암덩어리를 분해해 보니까 지방이었어요.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이었어요. 그걸 더 분해해 보니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콜레스테롤 덩어리예요. 하버드 의대에서 와 바보야. 왜 뭡니까? 클린턴 대통령인가요? 예.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했던 것처럼 바보야. 문제는 뭐야? 콜레스테롤이야. 고혈압도 고혈당도 고지혈증도 많은 만성질환도 문제는 뭐냐면 콜레스테롤에서부터 비롯돼. 자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은 왜 수치가 올라가요? 예, 콜레스테롤 함량이 다분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알뜰살뜰하게 이 암에서 뼈까지 다 전이 되셨는데도 날마다 알뜰하게 챙겨 드신 것 때문에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만성질환이 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더 자세하게 분해하고 분해해 보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음식물 독소 가운데 있는 300종이 넘는 각종 이 뇌혈관에 대장에 신장에 간에 담낭에 덕지 붙어있는 기생충들. 그래서 살이 안 쪄요. 내가 먹어야 될 영양소를 누가 먹어서 장흡충들이 아주 오랫동안 야금야금 다 먹어버리니까 살이 안 쪄요. 그런데 또 계속 고기 드시니까 기생충은 더 많이 생겨. 유충이 알을 까고 고기 반점에 무려 1,500마리의 유충이 있어요. 그러니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달고 다신 분들은 옛날에 40년대, 50년대만 해도 구충제 1년에 한 번만 먹어도 될 텐데 오늘날 여러분들 몸에는 온갖 기생충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 몸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넘버 1이 대장을 청소해서 장폐색을 딱 뚫어버리고 넘버 2가 온몸의 뇌혈관부터 대장에 신장에 간에 담낭에 그래서요 많은 의학자들이 이 파킨슨, 알츠하이머, 치매, 뇌졸중 뭐야 작년에 뇌경색으로 와서 우리 유 교수님 아시지만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달도 안 돼가지고 걸음도 못 걷고 양쪽에서 부축해가지고 이렇게 걷던 친구가 정상이 돼서 가신 거 보셨잖아요. 뭐였어요? 뇌경색의 원인도 뭐의 원인도 신장 혈관에 스텐트나 바이패스한 분들도 딱 스텐트 하셔야 됩니다 하면 아주 지혜롭게 한두 달 와가지고 해독식 딱 하고 원 다이어트를 했더니 뻥 뚫려버려. 뭐가? 심장이 뻥, 뇌혈관이 뻥. 잠 깨셨죠? 이렇게 뚫려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맥을 잡으셔야 돼요. 맥을.
이 진맥을 잘하는 의사가 유능한 의사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자기 몸의 치유자가 되시려면 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치유될 수 있는지. 왜 다른 데로 샜죠? 알칼리 음식이 산성을 중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알칼리 음식이 우리의 근육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계속 시달렸어요. 암세포 하나 죽이려고 정상세포 1000개, 10,000개를 파괴시켜 놓으니까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과상간을 다 태워 놓으니까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쭈글쭈글 해가지고 여자보다 더 힘이덩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채소 뿌리 먹어가지고 무슨 내가 토끼도 아닌데 말이야. 하늘마을에 오니까 채소 뿌리만 주니 내가 이거 힘을 낼 수 있겠어? 잘못된 고정관념부터 버리셔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십니다. 저 보세요. 밀키트밖에 못 먹고 살아요. 요새 얼마나 바쁜지. 이거 다 풀뿌리 채소잖아요. 근데 제 에너지가 여러분 10명보다 많을 거예요. 그죠? 알칼리 음식이 우리의 근육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 환자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가진 분들이 그리고 정상인들도 더욱더 건강해지고 늙지 않기 위해서 되시려면 계속 장 청소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소영해지시려면 신장이 계속 결석이 축적이 안 되고 간이 계속 담석이 축적이 안 되고 동물성 단백질 안 들어가니까 채소에 기생충이 많아서 못 먹는데요. 헐. 채소의 기생충이 1이라면 동물성 단백질의 기생충은 무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헐. 그래서 우리의 신장 기능이 여과를 못 시키니까 몸이 점점 더 산성화되는데 가뜩이나 산성 체질들이 산성 음식을 계속 드시니까 암이 재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제발 웨이크업! 눈들을 좀 뜨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마루타처럼 희생당하실 거예요. 이제는 좀 맥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늙으면 늙을수록 근육량을 잃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늙어서 뭐 고혈압이 있고 고혈당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고 암이 있는 거지 뭐. 자, 이 도표를 보시면 노화가 되어가면서 우리의 폐가 점점 이 하이드로젠이 상승하면서 피가 혈액이 점점 산성화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강해지려고 올림픽 선수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들을 보면 육식 동물입니까? 초식 동물입니까? 자, 나이 들어감에 따라 이분 연세가 만만치 않으신데요. 채식주의자예요. 만성적으로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서서히 대사성 산성화가 돼서 근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면 근육은 이에 적응해서 근육량이 소모가 되고 근육이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 피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간은 이 아미노산을 가지고 글루타민을 만들어서 몸에 넘쳐나는 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암모니아를 만드는데 사용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노화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산성화된 체질을 이 뼈에서 빼내가지 않고 중화시킬 수 있을까? 자, 65세 이상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 바로 알칼리성 음식 원 다이어트 콜텔 에셀스틴 박사가 말기 관상동맥 질환의 심장을 뻥 뚫어버린 원 다이어트로 알칼리성 음식 저지방 채식을 먹는 사람들의 근육량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근육 보이십니까? 뽀빠이 아저씨, 시금치. 자,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칼륨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그래서요, 아이러니하게도 요새 왜 신장 환자들이 계속 투석을 받고 신장 환자들에게 제안하는 게 뭐예요? 뭡니까? 칼륨이잖아요, 칼륨. 자, 칼륨은 어디에 많아요? 과일과 채소에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투석기 달고 살면서 여과는 점점 더 못 시켜요. 그래서 켈리터너 박사가 레디칼 리미션에서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게 이제 땜빵 치료하지 말고 배에 구멍이 있으면 물 퍼내는 것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항암 10차, 항암 100차. 응? 당 수치 인슐린 저항성 생긴다고 여사님 언제까지 딴 데 보시네. 언제까지 약만 드실 거냐고.
언제까지 땜빵만 하실 거냐고. 근본적인 치유를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기 레디칼 미션 하려고 오셨잖아요. 자,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방법의 저자 캐리터널 박사가 암 그들은 이렇게 치유되었다로 재판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계속 소개하는 게 뭐냐면 많은 말기 환자들, 암 환자들 회복된 사람의 공통점의 넘버원이 뭐냐면 그들의 식단에서 몸을 산성화시키는 음식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암도 증식이 멈춰버리고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고 뼈 밀도가 프레임이 아주 짱짱한 유소영처럼 아주 프레임이 짱짱한 이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아, 내가 이제 이 암의 동면 상태로만 들어가면 나가자마자 횡성의 유명한 거 한번 즐기고 가리라. 자, 몸을 알카리성으로 만드는 칼륨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계속 드시면 미국 표준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몸에 일어나는 산성화를 이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알카리성 음식을 드시는 분들은 근육량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자, 이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유 교수님하고 모두가 다 지금 이제 이 근육이 이제 쌩쌩하게 뽀빠이 아저씨처럼 유소영처럼 근육보다 살이 많은가? 이렇게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메르치, 우유, 계란, 고기, 생선, 참치 육식을 하면 할수록 몸이 산성화된 것을 뼈가 아닌 근육에서 빼어내 쓰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노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암 환자들이 재발 전이되는 산성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걸 이번 시간에 캐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셨어요?